한덕수 전 권한대행 그 기소 아니지 기각 나왔습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잠깐 졸다 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소나기 낮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오늘은 제가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파장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기각이 지금 5개가 나왔고요. 각하가 2개가 나왔는데 기각이라고 다 같은 기각이 아니다.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각하 의견을 낼 것 같은데 기각 의견을 내면서 아니다. 이거는 한덕수 전 총리가 신임 재판관들을 임명 안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가장 강경한 의견을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의용식 조한창 이 재판관들은 직무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대행이니까 200표를 받아야 된다. 근데 200표 안 받고 150표로 했지? 이거 각하 사유야라고 했습니다. 가장 특이한 사람은 조한창 재판관인데요. 본인 역시 그 최상목 대행이 임명해서 들어갔고 한덕수 대행이 임명 안 해서 못 들어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각하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약간 자기 존재 부정의 의미. 네, 소신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 소신, 그렇죠. 강성이라고 봐야지 원칙주의자라고 봐야 될지 본인의 이해관계가 다른 판결을 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근데 사실은 본인의 이해관계 같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요. 네. 그 헌법재판관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법리를 중시한다라는 우리 어떤 고정관념, 환상, 기대 네. 이런 게 완전히 박살난 하루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그 소나기 방송에서도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완전히 정치적 이해관계 또는 헌법재판소의 이익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게 확실하다. 뭐 진영대로 냈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들의 판단은 저희 판단과 일치를 했기 때문에 저걸 진영주의적 판결이라고 볼 것이냐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인 판결을 했다는 것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헌법 주석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진영주의적 판결을 한 거는 저 파란 쪽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저 정도 재판관들이 진영주의적 판결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오늘의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재판관들이 몇 대 몇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고 특히 뭐 여자 재판관 2사람이 싸우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것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뭐냐면은 자기들끼리도 몰라. 왜냐면은 포커페이스다. 이거 여기는 포카판인데 네. 한쪽이 자신의 어떤 의견을 드러내면은 다른 쪽에서 포섭을 하려고 들고 피곤해지고 소문나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끝까지 포커페이스고 그래서 평의를 열 때도 각자 속내를 숨겨가면서 발언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원칙적으로 그게 맞죠. 네. 예. 근데 그 신화는 깨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심지어 서로 패를 다 확인한 날입니다. 그렇죠. 확인한 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까지 이미 패는 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관들 성향에 따라서 네. 뭐 결정한다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기자들이 네. 상당히 적중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요? 지금 돌아다니는 찌라시들 믿지 말자라는 이런 쪽에 저는 좀 마음을 좀 갖고 있었는데 네. 5대 2대 1 구도 조선일보 쪽 기자가 맞췄고요. 또 하나가 아마 김선영 정관님도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거 무조건 각하야. 왜냐면은 200명 해야 될 것 같고 151명으로 탄핵을 그렇죠. 발의했으니까 네. 이것만큼은 다 이거 각하시킬 거야.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게 너무 커서 그 정족수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거기서 각하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조선일보 기자가 그거 200명 그거 151명 그거 인정하기로 결론이 다 났대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지? 제가 취재
들었더니 그렇답니다라고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듣고 있었던 법조인이 그럴 리가 있냐? 그럼 그것만큼은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제일 말도 안 되는 큰 포인트가 오늘 이제 우원식 의장 말이 맞았던 걸로 우원식 의장의 주장을 인정해 버린 거죠. 예, 네, 페인 네. 포인트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는 측면이 뭐냐면은 저거를 200석 이하라고 해버리면은 지금 어렵게 채운 8명 성원이 깨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못 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 때문에 하나같이 지금 그 소위 진보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각하를 그 부분을 그냥 200명이 맞아. 인정. 쪽수로 이렇게 151명 151명이 맞아라고 밀어붙이면서 대한민국의 법리가 크게 흔들린 날이다. 그러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진짜 언짢은 게 뭐냐면 이 151명 맞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제 올린 게 151명 정족수로 맞다라는 이 헌재의 판단이 지금 이번 한 번 그냥 나고 흘려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전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혹시 뭐 10년, 12년, 뭐 20년 언제라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계속 기속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한덕수 때 151명이었으니까 돼.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국가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헌법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선례를 거기 남긴 때문에. 것이라서 굉장히 좀 언짢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따로 나중에 위헌 심판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죠.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좀 많이들 안 다룬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판결문을 보면은요, 그 비상계엄했을 때 국무회의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게 탄핵 그 소추파들의 주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룰까 안 다룰까 이걸 보면은 대충 다 감이 오는데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감이 오는데라고 봤는데 오라 이 판단을 안 했어요. 아예 판단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세 가지 의미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거를 까버리면은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헌재 입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의 단서를 잡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예 편의상 지워버립시다. 이거는 우리 패가 까지니까 네네. 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저는 이 이론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한덕수 판결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극한적으로 싸웠구나. 이런 거 합의할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로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합의된 결론이 없구나. 이 합의된 결론이 있어야지 이걸 문제를 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합의된 결론이 없다. 윤 대통령 탄핵에서도 그 부분이 아직 사실관계 진도를 못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뭐 금요일에 뭐 어쩌고저쩌고 오늘 금요일에 뭐 선고한다. 오늘이라도 선고한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그 희망 고문 원래 같으면 오늘 해야 되거든요. 오늘 저녁이라도 할 수 있다. 속 들어갔죠. 진도가 아예 안 나가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하로 가는 분위기가 저 오늘 판결에서 나온다라는 점. 이 정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추가적인 의미를 좀 더 짚어보면요. 이거죠. 진보 재판관들이 각하 의견을 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보 재판관들은 오늘은 기각을 냈는데 지금 5대3 구도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5대3 구도. 보수 3명 대 아리까리 1명 대 진보 4명 이런 식으로 구도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재판관한테 진보 보수 이 이름을 계속 안 붙였었어요. 이게 좀 그런 판단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배제하려고 많이 했죠, 노력도 그동안. 했고 온당하지도 않고 맞아요. 한 사람의 재판관이 그게 설마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당연스럽게 여기 성향이 어때라고 하는 게 조금 꺼려졌어요.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법을 보지 말자는 건가? 맞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대3의 구도가 뚜렷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진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각하를 부를 수밖에 없겠구나. 윤 대통령 판결에서 각하를 아예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왜 그런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각하가 되기 위해서는 각하가 5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기각 2, 각하 2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각이 돼요. 기각 셋, 각하 하나? 아니, 각하 셋, 기각 하나? 이렇게 되면은
또 기각이 돼요. 각하가 되는 방법은 각하가 5개여야 나와야 되는 네. 겁니다. 근데 5대 3으로 돼서 기각될 것 같으면 진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각하를 시켜서 우리 다 같이 그냥 각하를 던지자 차라리. 인용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네. 각하를 던지면은 민주당이 재탄핵을 추진할 수 있죠. 아하. 재탄핵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해주고 나간다. 이게 이런 전략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네. 민주당이 오늘 이제 천막당사 치고 회의했는데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그랬어요. 재탄핵해야 된다. 네. 네, 당장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영 임명 요구해야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헌재가 정리해준 정적수 151석이 맞다라고 네. 했으니까 자신감이 그것대로 생긴 거야 그치. 지금. 151석 맞다며. 그러니까 한덕수 재탄핵해야 된다. 이 정도 결기는 있어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이미 원내대변인이 그렇게 질렀어요. 재탄핵할 수 있대. 지금 머리가 너무 나쁘죠. 정말 그 골로 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얘기를 대단합니다. 보면은 민주당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관계 정리가 안 됐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사실관계 정리가 안 되냐면은 비상 국무회의가 있었다 없었다 판단을 못할 정도의 상황으로 지금 진도가 늘어지고 있다. 그건 심각한데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 선거는 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는 느낀 게 오늘 선님하고 오늘 식사하면서 같이 나눴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합의제 기구, 대한민국의 합의제 헌법기관이라는 것이 아예 의미가 없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국회목, 대법원장목, 대통령목 이렇게 해가지고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배 앞에 집어넣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탈정치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실제로는 그게 진보 보수가 또란 축이 들어가면서 유분리로 나뉘고 이 합의제 기관일수록 정치적인 판결을 한다는 게 이번에도 너무나 확고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인 외풍에서 좀 자유롭게 자유로우라고 그쵸. 했는데 그러니까 선관위 같은 것도 이제 합의제 기관이고 헌재 네. 같은 것도 그런 경우인데 그거를 임명할 때 너무나 명확하게 뭐 어느 정부에서 임명, 뭐 야당에서 임명, 여당에서 임명 이렇게 아예 그냥 구분해서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거를 나한테 자리를 준 사람한테 현재 충성을 일하는 하는 사람들이 나는 뭐 민주당 임명이니까 뭐 이 성향으로 가야지 국힘에서 임명했으니까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어떤 그 성향이 판결에 완전히 영향을 미쳐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게 당연하게 아닌가. 언론에서 다루고 그 언론에 다룬 태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너무 레디컬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 같은 기관은 없어져야 된다. 저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도 비슷하게 합의제 기구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추천하고 여기서 누가 추천하고 이것보다는 우리가 검찰 굉장히 불신할 때도 있지만 검찰의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찰이 그래도 위에 들이받고 권력에 싸우기도 하고 저 검찰은 분명히 보수 성향이었던 것 같은데 보수 대통령 다 잡아넣어. 그렇지. 차라리 순혈주의 기관이 엄력을 쌓고 도덕 그 프로페셔널리즘을 쌓아서 그 직업 윤리로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게 훨씬 더 공정하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위험 부담이 있기는 한데 이게 저는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 뭐 헌재라든지 오늘 판결도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약간 공직자, 고위 공직자 또 저렇게 이제 판사쯤 되면은 네. 저 정도 급의 판사쯤 되면은 자기 내면의 어떤 성향이나 뭐 그런 친소 관계와는 상관없이 어떤 공정함과 논리와 법리를 추구하는 그런 직업 의식이 있을 거라는 약간 신비감? 그게 이제 저는 그 신비감이 그 환상? 그 환상이 합의제 성격이라서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합의제 오히려 성격이라서. 그러니까 공정함을 위해서 만든 그 합의제라는 제도 자체가 나한테 자리 준 사람한테 충성해야지. 편향성을 네. 더 부추긴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보다는 사법부를 좀 더 믿잖아요. 사법부는 조금 더 직업 윤리가 강하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믿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합의를 하죠. 특정 판결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헌재보다 더 못 믿을 게 공수처고 공수처는 막 눈이 벌게 가지고 수사권도 없는데 덤벼들고 깡패짓하고 뭐 딱풀 공무원 만들고 이 정도 딱풀 공무원 그건 아예 진짜 양아치 심했어. 집단까지 가는 것이고요. 헌재도 그냥 정치적인 이념대로 판결을 하는 것이고
차라리 검찰이 조금 더 믿을만하고 좀 더 사법부가 믿을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쩔님께서 수사와 재판은 전혀 다른 세계인데 판사 출신을 수사하라고 앉혀놨으니 네. 이것도 조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개헌을 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이 뼈아픈 페인 포인트들을 다 복귀를 해서 다시 좀 제대로 서는 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재탄핵을 추진한다. 재탄핵을 추진한대요. 야, 저 재탄핵을 진짜. 추진 뭐 한덕수 재탄핵 하든 말든 진짜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오늘 판결이 그거예요. 네. 그 국회에서 추천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미루더라도 탄핵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죠. 7대1로 결론이 났는데 또 탄핵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제정신들 아니죠. 근데 이게 정말 아전인수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약간 병이 심한 게 아침부터 이제 10시에 한덕수 총리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시사 프로도 쭉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민주당 쪽 패널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네. 뭐 한덕수 탄핵이 안 된 게 그것만 갖고 볼 게 아니다. 한덕수가 법을 어긴 거는 확실하다고 헌재가 얘기한 거 아니냐. 그 점을 봐야 된다. 라면서 딱 그 포인트. 그러니까 임명 안 한 게 어쨌든 헌법 위반이긴 하다. 그러나 탄핵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한 건데 그 앞부분만 딱 떼서 법 위반한 거 맞대잖아. 한덕수 잘못했대잖아. 이걸로만 거의 민주당 패널들이 사골국을 끓이더라고요. 이건 판결문을 읽고 안 읽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치. 헌재에서 뭐라 하냐면 위법하다고 한 것이고요. 네. 위법하다는 것도 형사법적인 의미의 얘기가 아니라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그런 거 판단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요. 파면에 이르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죄가 아니라는 건데 이런 그거를 뒤에 사람들은 거를 어떻게 싹 빼놓고 앞에 네. 그러니까 뭐 김진애 돌직구 쇼 같은데 나온 민주당 쪽 패널 오늘 2명이 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나는 진짜 좀 그런 게 어떤 당적이나 이 정파를 떠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약간 양심에 찔리고 이거 양심 집에 갔을 때 좀 무식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꺼림칙하지 않나? 내가 너무 이런 소리를 무식한 하다니.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탄핵을 하겠다. 네, 이 한다고 얘기인데요. 합니다. 저는 그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각하로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바로 저겁니다. 민주당은 다시 탄핵 재발의할 수 있는 찬스를 준다. 그러면 또 조건반사적으로 파블로프의 개처럼 또 재탄핵을 추진하겠구나. 진보법관들이 그래서 각하표, 이건 반란표가 아닙니다. 각하표를 던질 가능성이 좀 보인다. 아하. 이 5대3 구도가 공고한 게 오늘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헌법재판관님들쯤 되면은 네. 약간 이렇게 천상에서 고고하게 이렇게 뭐랄까 중생의 세계를 내려다 보면서 뭔가 드라이하게 법리와 이걸로만 판단할 줄 알았는데 그건 잊으시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나 환상이었어.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판사들한테는 약간 그 기대를 남겨놓아도 되겠지만 헌법재판소는 헌재는 그럴 수가 적어도 없는 아니다. 곳이다. 그냥 정당 파견인들이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게요. 다음 페이지요. 네. 자, 지금부터 예측 나오는 게 거의 뭐 이건 내전 상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뭐야? 퇴임론 시나리오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전 같으면 제가 이거 뭐 여기 장표에 올리지도 않을 만한 얘기인데 네.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볼 걸 못 볼 걸 지금 다 보지 않습니까? 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아무리 시간을 끌고 다 해봐도 이게 지금 탄핵을 기각이나 각하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특히 문영배 헌법 대행 소장 대행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고를 미루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4월 18일 이후까지. 4월 18일까지 미루고 두 사람이 퇴임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6명이 남게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 몫인 2명이 4월 18일 날 퇴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6명이 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명부터 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 해왔던 일 있잖아요. 이준숙 방통위원장 하늘에 둥둥 띄워놓고 감사원장 하늘에 둥둥 띄워놓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거. 네. 직무정지 상태로 쭉 끌려는 전략이 지금 아주 심도 높게 논의되고 있다.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충격이다. 퇴임론. 저는 이걸 퇴임론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네. 이것도 가능은 한 시나리오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느냐 싶지만 지금 뭐 우리 별의별 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그 정영식 재판관 쪽이 노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음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퇴임론을 막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한덕수가 이걸 합니다. 세상에. 아 그래? 6명밖에 안 남았어? 와. 그러면 대통령목 내가 임명해야지. 나. 대행인 내가. 내가 대통령이잖아. 그치. 임명을 하는 겁니다. 명분이 없죠. 대박.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은혁 나보고 임명하라며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대. 허허. 나 마은혁 임명하고 그 대신에 저기 문영배하고 이미선 재판관목도 내가 공석. 임명해야 되겠어. 대통령 몫이니까. 대통령 몫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마은혁 임명. 그리고 대통령 몫인 2개 자리도 예. 대통령 대행인 내가 임명. 헌법재판소에서 하라는 대로 혹은 민주당에서 하라는 대로. 근데 뭐 힘 있나?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럼 민주당이 반발을 할 겁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대통령이야? 그치. 그럼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왜 저기 마은혁 임명을 했어 임마. 와 완전 그럼 민주당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네. 그렇죠.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논리를 헐. 마이크로 나노미터로 나눠서 네. 그러니까 국회 몫은 해야 되는데 마은혁은 해야 되는데. 대통령 몫은 네가 대행이잖아. 어. 그러니까 국민 누가 납득을 해요? 글쎄. 그러면 한덕수가 이렇게 할 겁니다. 뭐라고? 아니 난 몰라. 그럼 개소리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임명할게. 나 탄핵하려면 해. 그러면 또 이제 151이니까 또 탄핵하고 그럼 탄핵을 끊임없는 하죠. 임명 탄핵 네. 이걸로 또. 그럼 또 가는 거야? 최영목이 기다렸다가 뭐 대행하고. 저도 하라고요? 그러면 제가 뭐 일단 자리는 지키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상목을 탄핵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네. 임명을 다 했고 자기는 임명 부지하기 때문에 탄핵이 될 뻔한 거잖아요. 아니 제가 뭐 헌재일을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저 네. 앉아서 저기 퍼스널 칼라 오, 테스트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럼 한덕수는 또 쉬는 거지.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오 좋아. 맞네. 크크. 요건 좋은데 박바라니님께서. 아니 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라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저희 제 지금 마음도 모르시고 걱정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어? 저기 복도리님 럭키 비키잖아. 아니 이게 좋다는 게 저는 아니라 걱정해서 웃은 거예요. 저는 이런 막장 사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주 모카님께서 좋은 네. 댓글 주셨어요. 도르마무 탄핵이다. 그렇습니다. 도르마무 영원히 고통받는 거죠. 장난 아니네. 자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어쨌든 간에 뭐 한덕수가 또 탄핵이 되건 말건 헌법재판관은 그 다시 세팅이 됐잖아요. 네. 자그마치 9명입니다. 와 자, 완전체? 그러면은 그럼 완전체예요. 완전체. 헌법재판관이 그냥 9인조 아이돌이 되는 거죠. 대박. 그러면은 새로 들어온 3명은 네. 그 윤 대통령 탄핵에 뭐랄까 그걸 어떻게 변론에 참여를 못했잖아요. 그치. 변론기를 다시 열어요. 다시 열어서 한 번이라도 재판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 그래야 되죠. 예. 그러니까 마은혁 선생 임명해도 변론기를 다시 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한 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이 들어가게 되는데 진심 놀랐어. 이때 민주당이 딱 느끼는 거. 아, 무정부 있을 때 해치울 걸. 큰일 났네. 이렇게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막장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이 막장 짓을 하면은 한덕수도 막장 짓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야. 아니 한덕수는 막장 짓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 두 명이 빠져나가면서 미임명을 한 상태로 빠져나가 대행으로서 얘기를 버리니까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헌법재판소가 놉니까? 또 민주당이 그새 60명 정도 또 탄핵할 거 아닙니까? 그거 판단을 해줄 거잖아요. 고지아님께서 이러다가 윤석열 임기 다 채우겠어요. 되돌이표 임명과 탄핵 기각. 이런 의견 그럴 것 주셨습니다. 같은데요. 그리고 네. 킹차카님께서 9월에 선고해 주세요. 제 생일날 선고해 주세요. 이런 바램을 그런데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냥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저 그치. 결집력이 나오는 것은 누구 그치. 때문이냐? 이재명 때문인데요. 자 지금부터 맞아, 이제 맞아. 이재명 항소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도 큰 문제. 아 참 저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뭐. 저 중요한 시나리오입니다. 대통령복 이미 한덕수 입장에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인용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 그렇죠. 경우에 선거일 지정을 그냥 미룬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아 진짜? 네. 오 헌법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인용 시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네.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지금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임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전 상태고 지금 나라 지금 경제가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그 대선 치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한달 두 달 끌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 허허.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